예, 안녕하십니까. 확률과 통계 입문 중에 3장 확률과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료의 종류와 질적 자료, 그다음에 양적 자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통계 자료의 의미를 이해하고 모집단과 표본을 구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의 의미를 이해하고 표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배울 것입니다. 3.3장 1절의 자료의 종류입니다. 자료 또는 영어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계적인 목적에 맞추어서 수집된 대상입니다. 그리고 통계는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거나 이를 표나 그림으로 표현해서 수집한 자료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 그러니까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것을 얻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통계라고 합니다. 컴퓨터에서 데이터와 정보하고 비슷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에는 크게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나누는데요. 질적 자료라고 하는 것과 양적 자료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적 자료는 숫자에 의해서 표현되지 않는 자료들을 질적 자료라고 하고요. 양적 자료는 숫자에 의해서 표현되고 그 숫자에 의미가 부여되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숫자가 1, 2, 3, 4 이렇게 있을 때 1과 2의 차이는 1의 2배가 2란 뜻이고 또는 1 다음에 있는 숫자가 2고 2 다음에 있는 숫자가 3이고 이런 식으로 숫자가 가지는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부여된 자료를 양적 자료라고 합니다. 자료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가 있는데 혈액형과 같은 A형, B형, AB형, O형과 같이 숫자가 아닌 범주, 카테고리로 표현되는 것을 질적 자료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숫자로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숫자가 어떤 크기라든지 순서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카테고리로 표현된 자료를 질적 자료라고 하고 양적 자료는 몸무게나 키와 같이 범주가 아닌 숫자로 표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양적 자료는 크게 이산 자료와 연속 자료가 있습니다. 이산 자료라고 하는 건 띄어져 있다는 의미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셀 수 있는 자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셀 수 있다는 얘기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정수 형태로 되어지거나 아니면 정수하고 이렇게 1대1 관계를 맺는 자료들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연속 자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간 안에 측정되는 자료를 얘기합니다. 소수점 이하의 숫자로 표현이 되고 그것이 끊어질 수 있지만 더 세밀한 측정기를 이용하면 소수점 이하 계속 나온다면 그건 연속 자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가장 쉬운 예로 하루 동안 휴대폰에 수신된 스팸 문자의 횟수,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산 자료고 몸무게 키와 같이 어떤 구간에 측정되는 되고 그다음 셀 수 없는 자료. 그러니까 실수가 이제 셀 수 없는 수거든요. 워낙 많기 때문에 셀 수가 없고 셀 수 있는 수는 자연수, 유리수. 요것이 셀 수가 있긴 한데 자, 그래서 이제 연속 자료는 셀 수 없는 자료를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키를 얘기했을 때 170.1234. 근데 더 많이 정확한 측정 기구가 있다면 그 이하로 더 쓸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연속 자료다. 그러니까 측정 기구에 의해서 소수점 이하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연속 자료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간으로 표시하고 그 안에 측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자료의 종류에는 크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가 있습니다. 질적 자료는 뭐 카테고리 개념이고요. 그래서 혈액형, 지역명, 피부색, 종교, 정당, 뭐 지역별 우편번호 이건 숫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물론 약간의 의미는 있어요. 숫자에. 하지만 이것이 뭐 3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이 3이 1의 3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특정 지역은 3으로 시작한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질적 자료다. 양적 자료는 이산 자료와 연속 자료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산 자료는 보통 이제 셀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연수하고 매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대형마트별 가격 그러면 가격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A마트, B마트의 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의 접수자 수, 몇 명이 됐는지 정확한 숫자로 나올 수 있겠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산 자료고, 키, 높이, 길이, 온도도 뭐 100도 딱 끊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온도계가 정확하고, 그리고 측정이 소수점 이하 뭐 100제짜리까지 된다. 그럼 100도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100점 얼마 해가지고 소수점 이하 100제짜리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범위 안으로 구간 안으로 측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연속 자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다음 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강도, 지진의 강도가 3.0 이상인 것들의 횟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쭉 있어요. 이렇게 이제 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양적 자료고, 특별히 이런 것들은 아까 셀 수 있는 그래서 이산 자료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2007년도는 2번 발생했고 2008년도는 10번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2하고 2008년도에 10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2007년도에 5배가 2008년도에 일어났다. 뭐 그런 의미가 있죠. 그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양적 자료가 되면서 또 이게 셀 수 있기 때문에 이산 자료가 된다. 자, 그 자료의 종류에 또 다른 걸로 나눈다면 명목 자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범주를 숫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그래서 뭐 설문조사 같은 것들이 있을 때 5명 조사했다면 5명 중에 3명이 만족이고 1명이 매우 만족이고 1명이 보통이다. 그럼 이 5명의 고객 만족도는 얼마인가? 그랬을 때 요거를 매우 만족은 1명이고 만족은 3명이고 보통은 1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매우 만족은 1로 표시하고 만족은 2로 보통은 3으로 표시하면 결국은 얼마가 되냐면 1 더하기 그 다음에 2 곱하기 3 3명이니까 그 다음에 3 그렇게 해주면 10이 되겠죠. 10을 5로 나누면 5명이니까 5로 나누면 2가 되죠. 그러면 5명이 평균적으로 만족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숫자로 표시해주면 전체의 의미를, 평균의 의미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로 바꾸서 표시합니다.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요거는 면목 자료다. 각 범주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지 숫자가 가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순서 자료는 면목 자료와 비슷하긴 하지만 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이런 거는 순서의 의미. 물론 뭐 이것도 순서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거보다는 요거는 중학교 다음에 초등학교 다음에 중학교. 그래서 이런 확실한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순서 자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집단화 자료는 범위를 가지고 요 90점 이상은 A 또는 수, 80점에서 89점까지는 U 이런 식으로 집단, 구간을 표현한 그런 집단화 자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학습 목표에서 언급했던 모집단과 표본이 있는데요. 모집단 population은 통계 목적에 부합하는 모든 자료의 집단을 얘기합니다. 여기 통계 목적에 부합한 사람들 그 자료만 해당되는 거예요. 표본은 샘플이라고 해서 몇 개만 뽑는 거죠. 그걸 표본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선거에서 유권자의 일부를 대상으로 지지도 조사를 할 경우 투표권을 가진 19세 이상의 국민 전체가 모집단이 되고 이들 중에 뽑힌 애들이 표본이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모집단은 국민 전체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는 지지도 조사니까 이 유권자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 전체가 모집단이 되고 여기서 1000명을 뽑았다. 그러면 1000명이 표본이 되는 겁니다.
모집단의 크기와 표본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제 3-2번은 다음 표는 어느 중소도시의 국가별 외국인 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총 11개가 있는데 그 중에 10개가 있고 나머지 소수의 외국인 수를 한꺼번에 기타라고 하는 항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체 외국인 수는 5,525명입니다. 이랬을 때 전체 모집단의 크기는 요거 5,525명이 되고, 그 다음에 각 나라마다 10명씩 뽑았으니까 10개국이면 10 곱하기 10 해서 100명이 표본의 크기가 됩니다. 자, 3장 2절에 질적 자료의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질적 자료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이냐? 첫 번째 방법은 점도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집된 범정 자료에 대해서 수평축의 각 범주를 작성하고, 매우 만족, 이렇게 작성하고, 수직 방향으로 각 범주에 측정된 값에 해당되는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인지 그 몇 명에 대한 것을 점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우 만족에 5명이 들어가 있고, 보통에는 21명이 있어서 21개의 점이 찍힌 겁니다.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숫자가 많으면 일일이 21개를 찍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점도표라고 합니다. 자, 점도표의 예제 3-3번. 자, 이렇게 1학년 16명, 2학년 12명, 3학년 7명, 4학년 5명일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도수표라고 하는 것은 각 범주의 도수, 빈도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상대적으로 얼마큼 차지하는지 상대도수, 그 다음에 범주의 백분율을 기입하여 보여주는 표를 도수표, 프리퀀시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장점은 각 범주에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상대도수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의미는 이렇게 되고, 상대도수는 전체 도수에 해당 도수를 전체 도수로 나눠주는 것을 상대도수라고 합니다. 실제 예제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자, 지금 동아리별 회원수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총 몇 명이냐면 40명입니다. 그래서 1학년이 16명인데 1학년의 상대도수는 뭐냐면 40분의 16, 그래서 0.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도수는 0.4가 되고 2학년은 40분의 12, 40분의 12가 되니까 0.3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입을 하게 되면 상대도수를 구하고요. 여기에 100을 곱했을 때 100분율이 됩니다. 자, 여기 밑에 이제 보통은 표시가 되는데 합계해 놓고, 합계는 도수는 뭐예요? 전체 인원수 40명이 될 거고, 상대도수 합계는 1이 되고, 100분율의 합계는 100이 되겠습니다. 자, 막대 그래프는 각 범주의 도수에 해당되는 높이를 갖는 막대 모양의 직사각형을 나타내는 그림을 막대 그래프라고 합니다. 바차트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제 보통 막대 그래프는 각 카테고리별로 경계값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각 카테고리, 이 범주에 해당되는 숫자를 위에다가 표시를 하죠. 요 크기는 뭐 정확하게 자로 되지 않겠지만 뭐 21명이니까 얘보다 한 2배 정도. 그게 어차피 위에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 숫자로 실제 얘가 차지하고 있는 도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상대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고요. 요 그림에서 이제 가장 큰 것을 왼쪽에다 재정렬을 하면, 즉 내림차 순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 요 그림을 우리는 파레토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왜 요구하냐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든지 사고의 주된 원인 등 어떤 현상에 대해서 원인이 중요도에 따라서 나타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많은 게 보통이니까 보통 고객 만족도는 보통으로 많이 표시한다, 이런 식으로 쉽게 어떤 것이 빈도수가 높은지 쉽게 알 수 있게끔 할 때 파레토 그래프를 사용합니다. 자, 막대 그래프의 예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대로 하면 되고, 자, 요거는 보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원래대로 그렸는데 이미 내림차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얘 자체가 파레토 그래프가 되겠죠. 자, 꺾은 선 그래프라고 하는 건 막대 그래프의 상단의 중심점들을 이어서 선을 긋는 거예요. 그것이 선을 꺾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꺾은 선 그래프가 됩니다. 이런 것은 언제 많이 사용되어지냐면 두 개 이상의 자료 집단을 쉽게 비교할 때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추이를 나타낼 때도 사용되어집니다. 남자 여자가 만족도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싶다는 거죠. 남자 여자를. 그럴 때 꺾은 선 그래프가 효과적이다는 얘기죠. 만약에 막대 그래프로, 보통 막대 그래프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이제 각 카테고리별로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데 뭐 그림 그리는 경우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붙여서 그릴 수도 있습니다.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따로 하게 되면 비교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도별로 성별 비교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만족과 매우 만족에 남자가 또 많이 있고 여자들은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는 이 아래처럼 꺾은 선 그래프로 딱 하게 되면 그 특징들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매우 만족과 보통과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은 남자 여자 큰 차이가 없지만 만족 부분에서 남자가 높다 라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꺾은 선 그래프의 예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점을 찍으면 돼요. 16명이니까 16, 16에 대한 부분에 점 찍어서 각각 카테고리별 점 찍고 이으면 그게 꺾은 선 그래프가 됩니다. 자, 비율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각 범주의 크기를 비율로 나타내는 그림을 비율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 띠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매우 만족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표시하고 얘가 차지하는 퍼센트만큼의 길이죠. 길이를 그려주면 됩니다. 뭐 색깔을 다르게 하는 것은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자, 요거보다는 원을 이용해서 표시하는 것이 조금 더 가식성이 좋아집니다. 자,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진 거고, 요 각도, 중심각은 어떻게 표시하느냐면 백분율. 자, 상대 도수를 가지고 백분율을 구하는 거죠. 다시 백분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 도수를 가지고 360도를 곱해서 144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각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분율은 그 안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각은 상대 도수 곱하기 360도, 전체 각도 한 바퀴 돈 전체 각도를 곱해주면 구해지고 그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고 퍼센트는 그 안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질적 자료의 정리입니다. 그러면 3장 3절 양적 자료의 정리인데 쉽게 해서 키나 몸무게처럼 숫자로 표현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점도표, 질적 자료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점도표는 양적 자료에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50개가 있는데 이 50개를 직접 표시하는 겁니다. 자, 10은 여기에 표시가 되고요. 37은 여기 30이잖아요. 35고 요게 37일 겁니다. 그 위치에 점을 찍으면 돼요. 여기에 이제 37이라고 표시 안 된 거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22는 요쯤에 그려져 있을 거고,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5가 지금 하나, 둘, 3개이기 때문에 15가 3개가 그려지는 거죠. 그 다음 10, 여기 13인 것 같은데 13은 보시면 여기 12네요. 12가 2개 있어서 2개고 이게 10, 11, 12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당 위치에 점을 찍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실제 값이 얼마인지를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단점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수가 많으면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쭉 찍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요것을 점도표로 표시한 것이고요. 도수 분포표라고 하는 것은 양적 자료를 일정한 간격 묶어서 집단화한 자료를 도수표라고 하고,
이것을 표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도수 분배표입니다. 자, 양적 자료를 적당한 간격으로 집단화, 그룹핑을 했다는 얘기죠. 그 그룹핑한 거 하나하나를 계급이라고 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빈도수, 개수가 도수고, 상대적인 도수는 상대도수고, 누적도수는 맨 앞에 있는 애부터 그 누적하는 거죠. 도수를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해당 도수와 그 이전의 도수를 합하면 누적도수가 됩니다. 뭐 누적 상대도수도 역시 마찬가지 방법이고요. 계급값은 이 계급은 범위이기 때문에 범위의 중앙에 있는 값이 계급값입니다. 보통은 양 끝값, 앞에 있는 데서부터 끝에 있는 것을 두 개 더한다면 2로 나눠주면 계급값이 되겠죠. 뭐 특징은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자, 뭐 구간을 계급이라고 하고, 간격은 이제 너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누적도수, 상대도수, 계급값은 양 끝값의 합에 2를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중앙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수 분배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옛날에는 계급을 알려주고 거기에서 도수를 찾아서 입력을 했는데, 자, 여기에는 계급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계급을 여러분 임의로 만드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계급의 수만, 요거는 주어지는 거예요. 계급의 수가 주어지면 먼저 대문자 R을 계산을 합니다. 측정된 뭐 아까 50개의 값이 있으면 그 중에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서로 빼줘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줬으니까 이건 양수가 될 거고요. 그 양수 R을 K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정수로 나올 수도 있지만 정수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7.4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W는 뭐 해야 되냐면 자연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7.4가 나오면 7.4보다 큰 수 중에 가장 작은 정수를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4면 8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8이라면 그대로 8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렇게 하되, 이제 요거는 왼쪽 값, 이제 왼쪽과 범위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 값에 0.5를 빼줘요. 그래서 이게 가장 작은 값이 딱 경계에 걸리지 않게끔 앞으로 조금 빼주는, 0.5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요 W가 계급의 간격이기 때문에 요 0.5에서 그만큼을 더해주면 그게 오른쪽 값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범위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급의 도수를 계산하고, 그 계급의 도수를 가지고 상대도수, 누적도수, 누적 상대도수, 계급값은 계급의 중간값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50개의 50명 청소년들의 핸드폰 사용 시간을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계급의 수가 5라고 하면 K가 5가 되는 거고요. 이건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좀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가장 큰 값, 여기서 찾아보니까 50이 제일 커요. 가장 작은 값은 10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빼주면 41이 되고, 이걸 K로 나눠주면 8.2가 돼요. 얘보다 큰 것 중에 가장 작은 수, 그게 바로 9예요. 8.2니까 그럼 9가 되면 그 계급의 간격이 9란 얘기예요. 최소값이 10이기 때문에 얘에서부터 경계값을 잡는 게 아니라 얘보다 0.5를 빼준 값, 그래서 9.5가 첫 번째 계급의 왼쪽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 값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9.5에다가 방금 구했던 오메가, 이 오메가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급을 정하고, 그 다음에 요 오른쪽 값이 그 다음 계급의 왼쪽 값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표시하면 되고, 뭐 도수나 상대도수는, 도수는 요 범위 정해지면 그 범위에 들어가 있는 애들 세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수를 구하면 됩니다. 실제로 구했더니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계급의 간격이 9라고 했기 때문에 9.5에서 9를 더해주면 18.5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애가 그 다음 계급의 왼쪽 값이 되고, 여기 9를 더해주면 27.5, 이런 식으로 쭉 됩니다. 이게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경계값이 들어가지 않고 중앙 그 범위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요거 9.5에서부터 18.5까지 세봤더니 10개더라 이거죠. 10, 요 범위에 속했던 것이 29개, 이런 식으로 도수를 구한 다음에, 이 전체 50명이니까 이걸 다 더해주면 50명 되죠.
그리고 세도 50명이 될 거고 5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50분의 10은 0.2가 되고 50분의 1은 0.02가 되는 거죠. 이걸 다 더해주면 1이 될 거고 누적 도수는 처음에는 10이 되고 그 다음 29는 그 다음 계급에서 여기 39는 어떻게 보냐면 해당 도수에다가 그 전 거 더해주면 39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급은 원래 8인데 바로 이전 누적 도수를 합해주면 47이 되죠. 이런 식으로 점점 해서 결국 마지막에 50이 되겠죠. 뭐 누적 상대 도수는 여기에서 뭐예요? 그대로 가는 거고 여기는 얘랑 더해주면 되고 누적 도수와 비슷한 방법을 하는 거고 계급값은 이 범위의 중간값입니다. 그래서 9.5 더하기 18.5를 2로 나눠주면 1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3.9는 예제 3.9는 방금 했던 방식으로 해주면 돼요. 계급이 5일 때 계산을 했더니 오메가가 이게 9.2니까 오메가는 10이 되는 거죠. 자, 최초 가장 작은 측정값이 여기 찾아보니까 12가 제일 작대요. 12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네요. 그럼 얘보다 0.5를 빼주면 11.5가 되고 여기에서 10씩 간격을 늘리면 되죠. 그래서 11. 계급을 이렇게 구하고 그 계급의 범위에 있는 숫자가 몇 개인지 세서 이렇게 도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총 합계가 50개이기 때문에 그 50이 되고요. 상대 도수는 이걸로 나눠주면 바로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누적 도수도 구할 수 있고 누적 상대 도수도 구할 수 있고 계급값은 요 중간값이 되겠죠. 만약에 이걸 좀 응용하면 계급의 수를 6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계급의 수가 지금 5개잖아요. 5 했을 때 5개니까 6으로 하게 되면 K가 6이 될 거고 그럼 이게 계급의 수가 6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46을 6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계급의 간격은 조금 더 작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도수 분배표를 정리한 자료를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작성된 그림인데 앞에서 얘기했던 막대 그래프하고 비슷합니다. 막대 그래프는 각 카테고리 범주에 값이 있는 거고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8부터 12까지 12부터 18까지 이런 식으로 이게 정확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경계값이 있어서 이렇게 붙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칭형이 있고 비대칭형, 퍼짐형, 집중형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데이터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이 될 수가 있겠죠. 주어진 요 값을 가지고 지금 도수 분배표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린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거는 요것밖에 없어요. 계급의 간격과 계급값, 그 다음에 도수. 사실은 계급값만 있으면 되죠. 여기 계급값 표시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수 다각형. 이거는 뭐냐면 아까 꺾은선 그래프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아까 이제 히스토그램의 그 직사각형에서 맨 위에 있는 상단에 중심부를 점을 찍고 그걸 선을 이어요. 그 다음에 맨 왼쪽과 맨 오른쪽에 있는 것에서 그 다음 것에 가상의 값을 계급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거인데 값은 0으로 해가지고 그 선을 이으면 수평축과 이어지면 다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도수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계급이 시작이 되는데 그 앞에 계급값이 있다고 계급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도수는 0이라고 생각하고 점을 찍으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 수평축을 이으면 이게 다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도수 다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3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않았던
그림이 바로 줄기잎 그림입니다. 도수 분배표와 히스토그램의 단점이 뭐냐면 실제 값이 없어진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요 사이에 요 계급에 지금 15명 있는데 이 15명이 과연 어떤 값을 갖고 있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26일 수도 있고 27일 수도 있고 27.5일 수도 있고 그 값은 없고 요 범위에 있는 애들이 15명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실제 여기에 측정되는 값들이 어떤 값인지를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줄기 잎 그림의. 자,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하냐면 변동성이 적은 것이 줄기, 변동성이 많은 것이 잎에 해당된다.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줄기는 천천히 자라지만 잎은 빨리빨리 자라죠.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줄기 잎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 도수 분배표와 히스토그램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그대로 보존되면서 각 계급에 들어있는 측정값을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줄기 그림이니까 뭐 자료의 크기 순서로 나열하기 때문에 어디가 중심인지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 자료의 분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뭐 물론 이제 이거는 도수표하고 똑같이 각각을 값을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료 수가 많으면 여기 길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편할 수 있다는 얘기고 줄기를 조절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여기 지금 5개가 있잖아요. 이걸 6개나 7개 늘린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작성하는 방법은 6단계를 걸치면 되는데 먼저 줄기와 잎을 선택을 하고 먼저 줄기 먼저 작성을 하고 그리고 줄기를 다 썼으면 왼쪽 오른쪽에 수직선을 긋는 거예요. 자, 이게 수직선을 이렇게 긋는다는 얘기죠. 얘가 줄기고 얘가 잎이거든요. 수직선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원 자료 측정값을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다 작성된 다음에 얘를 크기순으로 재배열을 합니다. 재배열을 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지금 뭐예요? 0부터 9까지 숫자 중에 나온 숫자들을 쭉 쓴 건데 이게 정렬되어 있잖아요. 이게 재배열을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요. 그리고 그 행에다가 가로 열고 가로를 써주고 그 안에다 뭘 쓰냐면 그 해당되는 200의 수가 얼마인지를 쓰고요. 그 다음에 얘를 기점으로 위쪽과 아래쪽을 누적해서 씁니다. 그렇게 하면 줄기 잎 그림이 됩니다. 자, 실제로 요거를 가지고 한번 그려보면 지금 10의 자리, 그러니까 2자리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가 잘 안 변하죠. 1의 자리 숫자는 0부터 9까지 잘 변하겠죠. 그래서 1의 숫자를 잎으로 10의 자리 숫자를 줄기로 쓴 거죠. 그래서 여기 잘 보니까 뭐예요? 10, 20, 그러니까 10번대, 20번대 해가지고 10부터 시작해서 51까지 숫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1, 2, 3, 4, 5까지 쓴 겁니다. 그죠? 60은 없으니까 안 쓴 거예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작대기를 수직선을 그리면 됩니다. 여기가 2단계고요. 자, 3단계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숫자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10의 자릿수는 여기에 썼기 때문에 1의 자릿수만 쓰면 돼요. 그래서 10은 1, 0. 그래서 0만 쓰면 되고요. 37은 37 이렇게 되는 겁니다. 22는 여기 22. 32는 여기 세 번째 줄이니까 32. 이게 지금 나온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렬되지 않는 숫자로 쭉 나옵니다. 20번대가 엄청나게 많네요. 그죠? 자,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40번대는 하나도 없어서 안 쓴 거고 50번대는 하나밖에 없어요. 51.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요 잎을 정렬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0이 있고 1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렬해 주면 0, 1,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숫자가 2개밖에 없으니까 2개 쓰고 3은 없으니까 안 쓰고 4도 없고 5가 지금 몇 번 있어요? 3번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8이 3번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2는 여기 잘 보시면 정렬하게 되면 0이 몇 개 나와요? 7개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합니다. 3도 마찬가지고
4는 없으니까 안 쓰고 5는 정렬 하나 마나 그대로일 거고요. 자,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중앙에 있는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50이면 짝수죠. 짝수면 중앙값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50을 2로 나누면 25가 되죠. 그럼 25하고 26이 중앙에 있는 값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면 4개의 수가 있다. 그럼 거기 중앙을 잡아라. 없죠? 2.5번째라는 숫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2하고 3 사이에 중앙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짝수로 끝나는 경우는 정한 값이 없기 때문에 중앙하고 그 다음에 있는 거. 그래서 50이면 25와 26 여기가 중앙이죠. 잘 보시면 25번째, 26번째 어디에 있겠느냐? 얘가 한 10개 되니까 여기가 뭐예요? 한 요 정도가 한 25나 26이 있겠죠. 적당히 중앙에 있는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가로를 딱 써주고 이거 개수 세야 돼요. 개수 세면 32개가 납니다. 이거 세기가 귀찮으면 조금 더 쉽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는 방법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얘를 기점으로 해서 위하고 아래를 누적해서 올라오고 내려가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10개죠. 그러니까 10이라고 쓰면 돼요. 요거는 한 개니까 1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은 얘를 누적시켜야 돼요. 4는 없으니까 바로 누적된다는 게 1이 되죠. 3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몇 개냐면 7개예요. 7개하고 여기 한 개를 합쳐서 8개가 됩니다. 얘하고 얘를 구하면 요 3개를 다 더하면 뭐가 되냐면 전체의 값이 됩니다. 여기 몇 개예요? 50개죠. 요 3개를 더해주면 5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아까 그 그림을 90도로 회전해주면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되면 점도표하고 비슷하게 되죠. 측정값은 그대로 나오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20에서 29까지 요 계급의 실제 값이 얼마냐면 20이 다 몇 개예요? 6개가 있고 23이 4개. 그리고 실제 값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계급을 여기 줄기를 지금 10의 자릿수로 했는데 이걸 좀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10부터 14까지 하나의 계급을 보고 그다음 15부터 19까지 이런 식으로 5단위로 자른 거예요. 이제 요거를 이제 1이라고만 쓰면 혼돈될 수 있으니까 여기 0과 별표를 표시한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고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당연히 25번째, 26번째가 요 사이에 있으니까 가로 열과 있고 역순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순서대로 누적을 시켜주면 되죠. 요거 값으로 하면 여기 31인 걸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를 합하면 50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제를 보시면 3-9번 역시 마찬가지로 50개를 가지고 이렇게 10의 자릿수를 쓰고 10으로 시작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나열을 쭉 하고 얘를 여기는 뭐예요? 정렬이 된 거죠. 정렬이 여기 누적시키면 되고 뭐 요 세 개를 합해주면 50이 되겠죠. 요렇게 요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야 되고 요거는 지금 10의 단위로 줄기를 만든 거고 그 다음 거는 뭐예요? 5를 기준으로 계급의 간격을 5로 잡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기에 10개를 추가를 했을 때 요 그림을 다시 그려라.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뭐만 바뀌어요? 요 값만 바뀌고 여기에 값이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15가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5자리를 그러니까 15 그래서 여기에 5라고 하는 숫자가 삽입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개수가 몇 개가 돼요? 6개가 되겠죠. 만약에 27이 들어간다. 그럼 27이면 여기에서 7이 들어가고 여기가 어떻게 돼요? 방금 전 여기 들어갔다는 게 있으면 그것과 누적을 시켜서 여기에 하나 증가돼서 20이 아니라 21이 되겠죠. 여기서 하나 증가됐기 때문에 6이 될 거고 얘하고
요 개수가 하나씩 증가됐으니까 2가 증가돼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값에 확장하는 거, 수정하는 거는 뭐 새로 다시 그리는 것보다 이미 그려진 거에다가 추가해서 다시 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